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단입니다. 오늘은 나스닥 3.62% 하락, 주식시장 완전 패닉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8일 화요일시장입니다. 후원은 유튜브 멤버십으로 부탁드립니다. 야수의 심장 투자법 종목과 최근 JD 부자연구소 투자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VH체인저 120원이 절찬리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2022년 3월 JD 부자연구소 14기 공지를 합니다. 3월 7일 어제서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부동산 강의와 부동산 주식 패키지 강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밑에 댓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욕 마켓워치 유가 상승에 인플레 공포, 주식, 채권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3.62%, S&P 500 지수가 2.95%, 다우존스 지수가 2.37% 하락했습니다. 나스닥이 3%가 마이너스 3%가 뜨면서 다시 말뚝박기에 들어갔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3.62% 하락, 주식시장 완전 패닉. 마이너스 3%가 3월 4일 끝나자마자 다시 연속으로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시장은 아직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를 주었습니다. 나스닥은 20% 이상 떨어지며 약세장에 진입했고요. 그러나 다우존스 지수, S&P 500 지수는 아직 10%대 떨어지며 조정장으로 선방했습니다. 어제 나스닥이 떨어진 이유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논의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침공으로 배럴당 130달러가 넘어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경기가 나빠집니다. 그러나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이것이 경기에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경기가 안 좋은데도 물가가 올라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이런 경우는 1980년대 오일 쇼크 때 있었습니다. 당시 연준은 전 연준 의장 폴 볼커가 20%까지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는 완전히 박살이 났고요. 대신 물가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했다가는 주가가 완전히 박살날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침공이 지속된다면 0.25%로 소폭 금리를 올리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러시아 침공이 합의에 이르면 높은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 0.5%를 올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 현재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이냐? 미국은 러시아 침공에 미군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타깃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입니다. 한마디로 러시아와 붙어서 미리 힘을 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제재는 오히려 유럽의 인플레이션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은 셰일가스 업체들이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고 바이든의 지지율도 9%나 상승했습니다. 공창지대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즉 농산물 물가 상승이 걱정인데 미국은 오히려 수출 물량이 늘어나 좋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높아지고 달러 가치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러시아의 핵 전쟁 공포로 추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양적 축소의 와중에 미국의 국채는 반사이익을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미국은 나쁘지 않습니다. 러시아 금융 제재하는데 오히려 유럽의 은행들이 디폴트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3~4%씩 빠졌습니다. 한마디로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하면 미국이건 유럽이건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나빠진다는 얘기죠. 중국은 대만 침공 시 어떤 경제 제재를 맞을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침공한다면 대만은 없겠지만 중국은 완전히 고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도 대만과 같은 입장입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은 서방의 제재를 할 것이고 자국민이 잘 싸워준다면 뒤에서 무기를 대주면서 도와주겠지만 항복선언을 하면 바로 속국됩니다. 비트코인은 러시아의 달러 대체 가능성 때문에 제재했습니다. 그러나 오르다 다시 떨어지고 있으나 사실 러시아로서는 황당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국부 유출로 쓰이지 결제 수단으로 쓰일 이유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을 그냥 놔두는 것이 오히려 제재를 가하고 있는 서방에게는 유리합니다. 러시아는 오히려 중국 결제망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비트코인을 제재하지 않아야 러시아의 국부 유출이 가속되어 더 좋은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떨어지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국민들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나스닥의 꿈의 주식들과 같이 비트코인이 금리에 민감하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떨어지니 금 ETF가 더 오를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위기 상황이 끝나는 것은 전쟁이 끝나야 합니다.
그러나 푸틴은 일단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전까지는 우크라이나를 밀어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담을 하고는 있으나 회담 결렬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이 빨리 끝나면 오히려 유가가 떨어져 손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 치르는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러시아로서는 빨리 끝내고 싶은 것이 본심일 것입니다. 어차피 서방 제재는 끝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대응 방법은 무엇이냐? 어제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말뚝박기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애플의 182.01달러 전고점입니다. 금리 인상기라 생각하고 마이너스 5%를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3월 중순에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0.25% 올릴 것이 최소한 0.25% 올릴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뚝박기는 마이너스 5%를 기준으로 박습니다. 말뚝 박는다는 것은 떨어질 때마다 주식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 애플의 종가가 159.30달러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10%에서 15% 구간 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163.81달러 이하가 됩니다. 말뚝박기는 20%만 말뚝을 박습니다. 주식을 20%만 남겨놓는다는 얘기죠. 100% 갖고 있다면. 그래서 80%의 주식을 매도하고 애플 주식은 20%를 갖고 있는 것이 매뉴얼입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TLT, 미국채 ETF입니다. 또는 IAU, 금 ETF로 해지해도 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달러의 일정 비율을 TLT나 IAU로 사도 됩니다. 현재로서는 V자 반등 리밸런싱이 일어나려면 두 구간 즉 10%가 올라야 하기 때문에 전고점인 182.01달러를 넘어가야 전량 매수입니다. 그 전까지는 마이너스 5% 떨어질 때마다 10%씩의 주식을 사면서 말뚝을 박으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잘 모르면 매뉴얼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계좌를 지키는 길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판단은 시장이 한다. 왜 매뉴얼을 따라야 할까? 사고 파는 판단을 내가 하느냐 아니면 시장이 하느냐로 나뉩니다. 매뉴얼로 대응을 하면 시장의 판단을 맡기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사고 파는 것이 내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로 사고 파는 것을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내 판단입니다. 헤드앤 숄더니 쌍봉이니 음봉이 크게 나올 때 파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내가 사고 파는 것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치 투자는 누구의 판단입니까? 내 판단입니다. PBR, PER, ROE, EV/EBITDA, 재무제표 등을 보고 주식이 싸고 비싸고를 생각해서 사고 파는 행위의 결정은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퀀트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파는 것은 누구의 판단입니까? 내 판단입니다. 소문이 앞으로 오를 것에 대한 호재임을 판단하고 매수했다가 확실히 그 소문이 주가에 포함됐을 때 파는 것에 대한 결정은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에 있어서 수많은 매매 기법이 있지만 모두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매뉴얼로 사고 파는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은 내 머리를 쓰는 것이지만 시장에 매매를 맡기는 것은 시장의 머리를 빌리는 길입니다. 마이너스 3%가 뜨고 위험 신호이니 비율대로 파는 것은 당연히 시장의 판단에 내가 대응하는 것입니다.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파는 리밸런싱도 위험 신호를 시장이 보내준 것이니 시장의 판단에 내가 대응하는 것입니다. 5% 또는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사는 말뚝박기도 제로금리에 25%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 2.5% 구간을 둔 것이고 제로금리가 아닐 경우 50% 떨어질 수 있으니 시장의 판단에 내가 대응하는 것입니다. 금리 인상기에 TLT, IAU로 해지하는 것도 또한 시장의 판단에 내가 대응하는 것입니다. V자 반등 리밸런싱도 두 구간이 오르면 일단 위기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시장의 판단에 내가 대응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판단이라는 근거는 나스닥 40년간의 일간 지수가 근거입니다. 예를 들면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떴을 때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면 대부분의 위험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 일단 주식을 팔고 한 달 플러스 1일을 기다리면 내 계좌를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 데이터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뉴얼을 지키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크게 깨지지 않습니다. 위기 신호가 왔을 때 주식을 판다면 크게 떨어져 잠을 못 자고 마음 상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위기에 큰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매뉴얼은 파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팔고 나서 더 떨어진다면 기회는 옵니다. 반대로 위기에 존버를 했을 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매뉴얼을 따른다는 얘기는 내 머리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고 시장의 머리를 빌린다는 얘기입니다. IQ 100에 내 머리를 믿을 것인가 아니면 IQ 1만의 시장의 판단을 믿을 것인가는 본인의 몫입니다. 잘 모른다면 시장을 믿고 자신이 시장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한다면 본인이 매매를 하면 됩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식 경험도 일천한 내가 이 바닥에서 버티려면 경험이 충분히 쌓일 때까지 매뉴얼을 따르는 것이 이 바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판단은 시장이 합니다. 우리는 시장의 판단에 대응만 할 뿐입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 받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나스닥 마이너스 3.62% 하락, 주식시장 완전 패닉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JD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고요.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